이제 할 게 뭐냐면 속도와 가속도거든. 그럼 갑자기 미분적분하는데 속도가 웬 말이냐 이럴 수 있기는 한데 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요. 꽤 밀접해요. 이제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 속도 어떻게 구해? 과학 시간에 배운 거.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그치? 우리 거북이 모양 알지 않아? 이거 마우스 모양 해가지고 거, 속, 시 해서 얘는 얘분의 얘 해서 이렇게 외울 거 아니야. 아직도 그렇게 외우나? 이렇게 배우든 뭐하든 하겠지? 그럼 결국 뭐냐면은 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거리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속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속도랑 속력의 차이도 있거든. 우리 그래도 과학 열심히 하지 않아?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뭐야?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속도와 속력의 차이. 내가 이제 이걸 과학 시간에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고 속도와 속력은 다르죠. 그래가지고 막 졸라 유명한 밈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뭐 인생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하면은 속도는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속도라 그러나? 가지고 뭐 스칼라값 벡터 이 새끼들 인터넷을 너 인터넷 안 하지? 이 새끼 맨날 인스타로 막 이쁜 누나들만 보고 있고 씨. 진짜 하여튼 뭐 그래. 여기서 이제 속도가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어떤 속도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평균 속도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순간 속도야. 야 이거 우리 이 구성 어디서 되게 많이 본 구성 아니야?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라는 거는 우리 평균이랑 순간은 어디에서 이게 나왔었지 단어가? 그렇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그럼 이제 평균 속도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총 이동할 때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로 나눠버리면 그 거리를 그 시간 동안 간 거니까 평균의 속력이 나오는 거지. 속도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좀 과학 시간 막 이럴 때 배웠던 속도라는 거는 결국은 이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거거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여기는 총 시간이고 여기는 총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랑 반대로 이제 순간 속도라는 거는 뭐냐? 말 그대로 그 순간의 속도가 궁금한 거거든. 그러면은 얘를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인데 봐봐. 이거랑 정확하게 대비되는 개념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럼 여기는 총 시간이니까 뭐가 들어갈 거냐면 시간의 변화량이 들어갈걸?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변했는지.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거리니까 총 이동 거리라는 얘기는 결국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 아니야?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는 해요. 얘가 이제 수직선 운동에서 좌우로만 이렇게 움직여요.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는 한데 자 일단은 위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로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 쉽게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위치가 1이고 여기가 위치가 10이야. 그럼 위치가 얼마 변한 거야? 9 변한 거잖아. 그치?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눠준 게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하면 그러면 순간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제 우리가 미분의 개념을 써서 이 변화량을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보는 거지. 내가 만약에 1시간 동안 60km를 갔어. 1시간 동안 60km를 갔으면 우리가 그걸 시속 60km/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내가 그거를 1시간 동안 60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1초 동안 몇 미터를 갔을까를 계산을 하면 그게 그 순간에 1초 동안의 속도가 되겠지. 뭔 내용인지 알겠어? 그럼 요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과속 카메라예요. 우리 과속 카메라 보면은 종류가 두 개야. 과속 카메라 중에서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과속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구간 단속 카메라라는 게 있거든. 구간 단속 카메라가 뭐냐면 니네 인천공항 가봤어? 인천공항 비행기 타봤어? 주혁이 비행기 타봤어? 인천공항 가봤어? 그 인천공항 가는 길에 혹시 최근이나 뭐 이렇게 나중에 갈 일이 있게 되면 근래에 어떤 게 있냐면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걸 잘 들어봐. 구간 단속 구간입니다 라고 딱 시작을 해. 그럼 차가
여기에서 이 카메라를 딱 지나는 순간 얘가 그 차를 찰칵 찍어. 그러면 그때 시간이 딱 기록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그 차가 여기를 다시 지날 때 있지. 여기를 지날 때 다시 한번 찰칵 찍는 거야. 그러면은 이 카메라는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딱 계산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처음 찍힌 것부터 두 번째 찍힌 것까지의 시간을 재면 뭘 알 수 있는 거야? 시간의 변화량을 알 수 있는 거고, 거리의 변화량은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계산이 돼 있을 거고. 그럼 뭘 알 수 있어? 평균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얘가 평균 속도가 그 제한 속도를 넘었냐 안 넘었냐를 이거를 가지고 체크를 한 다음에 딱지가 날라오는 거야. 뭔 내용인지 알겠어? 구간 단속이라는 게. 그러면 가속 카메라는 뭐냐면 얘가 이 철판떼기 같은 걸 하나 지나갈 때 거기에서 찰칵 찍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반 과속 카메라는 이 철판떼기를 어떻게 놨을까? 두 개를 굉장히 가깝게 놓는 거야. 두 개를 되게 가깝게 놔서 카메라는 하나지만 차가 여기를 지나갈 때 사진을 몇 번 찍어? 짧은 시간에 찰칵찰칵 두 번 찍는 거지. 그럼 그 두 번 찍는 거랑 얘네들의 간격이랑을 이용해서 뭘 구하는 거야? 순간의 속력을 구하는 게 뭔 거야? 과속 카메라인 거야, 일반적으로. 그럼 얘가 뭘 구하는 거냐? 결국은 순간 속도를 구하는 거고 얘가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건데, 이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뭐랑 똑같을까?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FA라고 하고 여기를 FB라고 한번 하면 여기는 이제 X축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축이니까 T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위치에 대한 거니까 여기는 위치축이라고 하자. 그럼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는 건데, A부터 B까지 위치가 이만큼 변했어요 라고 하면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내가 얘를 간격을 되게 짧게 만든 다음에 B를 일로 보내서 이 매우 가깝게 보내줘 라고 했을 때 B를 A로 보낸다라는 게 결국 극한의 개념인 거잖아.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설명할 때랑 내용이 똑같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시간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리고 위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리고 그 간격을 매우 짧게 갖다 놔버리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순간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정리를 좀 해줄게. 정리를 좀 해주면 문제에서 또는 교재에서 이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을 거야.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변화율이라는 게 위치,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얼마나 변하냐니까 얘 말하는 거 맞아? 그치? 근데 그 간격을 짧게 갖다 놔주면 그게 이해되는 거지. 맞니?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뭘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순간은 생략이 돼 있고요. 속도를 구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하는 거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얼마나 변하니를 나타내주는 게 순간의 속도를 구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B를 A로 보내서 구한 다음에, 그 얘기는 뭘 구한다는 얘기냐면 순간 변화율을 구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구했어 우리?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순간 변화율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미분계수라 그러죠. 그럼 미분계수는 어떻게 구해? 미분에서 x 좌표를 대입하면 미분계수가 나오고 그걸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요.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뭘 하면 될까? 식을 미분해서 거기에다가 t 값을 대입하면 되지. 그럼 여기에서의 식이라는 거는 무슨 식일까? 위치에 대한 식이겠죠. 시간에 따른 위치에 대한 식을 미분해서 t 값을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다시. 미분계수 순간 변화를 어떻게 구한다고? x에 대한 식을 미분해서 x 좌표를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x로 표현이 되어 있는 식을 미분해서. 그럼 얘는 위치의 변화를 구하는 거니까 뭐를? 위치를 미분해서 t 값을 대입하는 거야. 그 위치식이라는 건 결국 t로 된 식일 거거든. 시간에 따른 그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그래서 얘도 t로 된 식이라서 얘를 미분하고 t 값을 대입하면 뭐가 된다고? 뭐가 나온다고? 순간 속도가 나온다고. 그럼 이거를 가지고 먼 놈의 무슨 율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길이의 이런 변화율들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지. 위치 대신 넓이나 부피나 길이에 대한 식을 구해서 미분하고 t 값을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걔네들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돼? 속도를 구해 라는 건 위치의 변화율을 구해 라는 말이야. 위치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게 속도란 말이야. 근데 야,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은 단어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얘는 똑같은 말이라서 그냥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 근데 얘를 보통 쓸 거란 말이야. 근데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할 거냐면 얘네들을 구해라고 할 거란 말이야. 얘네들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럼 속도 구할 때랑 똑같이 미분하고 대입하면 끝이라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건 이따 문제 풀면서 정리 한번 또 다시 해드릴 텐데, 자, 그러면 속도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았어. 속도는 뭐 하면 돼? 미분하고 대입하면 돼. 속도는 미분하고 대입하면 돼. 다시. 그럼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속도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봐봐. 속도에 대한 변화율이 또 있겠지.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하잖아. 속도의 변화율은 뭐라고 할까? 속도가 변하는 거. 속도가 빨리빨리 변해. 그럼 더 빨라진다는 얘기잖아. 급격하게 빨라진다는 얘기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가속도라 그래요.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에 대한 식이 나와요. 위치에 대한 식은 우리가 보통 x로 표현을 하고요. 속도에 대한 식은 우리가 벨로시티 뭐 해가지고 v를 갖다 써요. 그 다음 가속도에 대한 식은 accelerate라 그래가지고 a를 갖다 쓸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일반적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이해됐지? 어렵지 않아? 이게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좀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이게 스무스하게 받아들여질 거고, 이게 조금 버벅된다 싶으면 뭐가 문제인 거냐면 미분계수 쪽 있죠.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적 개념 정리가 아직 덜 돼 있는 거야. 거기서 헷갈리고 가물가물하니까 여기서도 헷갈리고 가물가물한 거거든.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미분하면 얘네가 나오네. 면 사실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뭘까? 인 건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5m/s랑 마이너스 10m/s 부호가 나올 거야. 얘랑 누가 더 빨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누가 더 빠른 것 같아? 오른쪽이 더 빠른 것 같아? 오른쪽이 더 빨라요. 그럼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뭘까? 얘네가 의미하는 건, 이 부호가 의미하는 건 방향이야. 우리가 여기에서는 사실 뭐만 할 거냐면 이렇게 수직선 운동만 해요. 그냥 수직선 운동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나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다룰 거란 말이야. 그럼 나중에 미적분까지 가면은 축이 하나가 더 생기면서 이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걸 구할 거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좌우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에서 플러스라고 하면 양의 방향, 마이너스라고 하면 음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양의 방향은 오른쪽, 음의 방향은 왼쪽, 양의 방향은 위쪽, 음의 방향은 아래쪽일 거라서 얘가 플러스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오른쪽이나 위로 5m/s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뭘까? 왼쪽이나 아래로 10m/s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방향, 부호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속도. 그럼 여기서의 속도라는 거는 뭐냐면, 속도는요, 속력에다가 방향까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보면 돼. 얘는 그냥 단순히 빠르기. 정리를 해보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걔가 뭐다? 속력이다. 순수한 빠르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요거 잘 캐치를 해 놓고 계시면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상식적인 거거든. 얘들아, 봐봐. 내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1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다가 방향을 바꿀 거야. 운동 방향을 바꿀 거야. 어디로 갈 거라고?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갈 거라고. 야, 그러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갈 때 그 순간에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0이 돼요. 뭐가? 속도가. 우리 이거 그 공 던지는 거 생각해도 그렇잖아. 막 등가속도 이런 거 배울 때 배울걸? 공 던지면 위로 올라가다가 최고점에서 멈췄다가 떨어지잖아요.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속도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그치? 왜? 부호가 바뀌잖아요.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무조건 뭐가 있다고? 0이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아,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그 순간에는 속도가 0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이해됐지? 뭐 특별하게 어려울 얘기는 없다라는 거고. 그럼 그 외의 것들은 사실 그냥 차분히 뭐만 하시면 되냐면 문제 읽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될까요? 14번인가? 13번인가? 12번인가? 13번이네. 13번 한번 보자. 어렵지 않죠, 내용이? 이거 별로 안 어려워. 그리고 이거를 적분 마지막에 한번 비슷하게 또 나오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기억만 잘 해놓고 있으면 쉽게 풀 거라. 자, 빨리 한번 봅시다.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던져 올린 물체 어쩌고 저쩌고. 야,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 x는 뭐래? 25 더하기 20t-5t의 제곱이래. 그럼 얘가 뭐야? 시간에 따른 위치에 대한 식인 거지.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자, 이거 지금 내가 좌우 운동이야? 상하 운동이야? 상하지. 그럼 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 운동 방향이 바뀌네? 그 지점에서 무슨 일이 생겨? 속도가 0이 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얘가 위치식인 거 보이지? 그러니까 얘를 뭐 하면 되냐면 미분하시면 돼요. 미분을 하시면 속도식이 나와.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았더니 t값이 얼마인 거야? 2가 되는 거지. 아, 2초일 때 그때 뭐가 된다고?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하는구나. 왜? 속도가 바뀌니까. 그럼 그때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때 위치를 구하시오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위치가 나오겠지. 왜? 위치식이니까. 그럼 2 집어넣으시면은 25 더하기 40 더하기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답은 45가 되겠네요. 그래서 2랑 45가 1번 답. 괜찮지? 자, 2번.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찾으면 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면? 지면에 떨어진대. 아까는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속도가 0이라며. 그럼 지면에 떨어지기 직전이면 뭐가 어떻게 써? 뭐가 0이야? 속도가 0이야? 그러면 지면에 떨어지기 직전이야. 떨어지는 순간이니까 여기 딱 붙어있는 상황. 높이가 0이지. 위치가 0이란 얘기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위치가 0 되는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5로 약분을 다 할게.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요. t는 얼마야?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또는 5가 되죠. 그럼 시간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가 답인 거네. 그러면은 5가 답은 아니고 그때의 속도를 구하시오니까 그럼 5초일 때 떨어지기 직전이거든. 그때의 속도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0이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0m/s다. 자, 그럼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그럼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면 되지 않아? 그럼 얘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해? 25m 높이에서 시작해. 왜 늦었어? 저는 태어나서 버스 배차 시간이 20분. 배차 시간이 20분이면 굉장히 양호한 거 아니야?
끝나고? 너 저번 책 가지고 왔니? 안 가지고 왔니? 가져왔어? 있어? 이건 2번째. 자,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그럼 어떻게 구해요? 라고 했을 때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여기가 25m야. 거기에서 수직 위로 던져 올려. 그럼 얘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가 아까 몇이었어? 45였잖아. 맞지? 아까 1번 답이 45였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몇이야?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치고 내려갈 텐데 여기가 45인 거야. 그럼 얼마 올라간 거야? 얼마 올라간 거야? 25에서 45만큼 올라간 거니까 20 올라간 거지. 그리고 지면에 떨어지면은 얼마 내려온 거야? 45 내려온 거지. 그럼 총 위로는 얼마? 20. 아래로는 45. 총 얼마 움직인 거야? 65를 움직인 거죠. 이해되니? 괜찮지? 자, 14번. 어떤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면 제동을 건 지 t초 후에 그냥 얘가 t초 후에 움직인 거리래. 즉 위치에 대한 식이란 얘기잖아. 그지? 열차의 속도를 구하래. 그럼 속도는 뭐 하면 돼? 위치를 미분하면 되죠. 60-10t.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속도를 미분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0. 그럼 얘가 1번 답인 거야. 그럼 2번.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란 얘기는 뭐가 될 때? 속도가 0이 될 때. 그럼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는 0이 될 때 그때 t값은 몇이야? t값은 6이야. 그럼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때의 위치를 보면 돼. 움직인 거리는 여기가 지금 움직인 거리에 대한 식이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6 집어넣으면 끝이지. 그럼 360 빼기 5 곱하기 36이죠. 그럼 얼마야? 5 곱하기 36이네. 얘가 10 곱하기 36, 5 곱하기 36이니까 5 곱하기 36이 답이에요. 그럼 180이죠. 얘가 답이야. 자, 15번. 와, 엄청 건조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에서의 위치가 저렇대요. 점 P의 방향이 바뀔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방향이 바뀌려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려면 속도가 0 된다니까. 그지? 그럼 우리 지금 뭐 하면 돼? 일단 미분을 해서 속도식을 찾으셔야죠. 그리고 나서 속도가 0이 될 때란 얘기는 그때 방향이 바뀔 때란 얘기잖아. 그럼 속도가 0 될 때 찾아봤더니 3t에 t에 마이너스는 좀 미리 안 건들게 그냥. 마이너스 냅두고 그냥 이렇게 할게. 여기다가 5, 1 갖다 놓고 마이너스는 어디에 붙이면 돼? 여기에 붙이면 되겠네. 그럼 t는 얼마? 3분의 5거나 마이너스 1인데 시간이 음수일 수 있냐고? 없잖아요. 예지 그러면. 그럼 t는 3분의 5. 그럼 그 시간에서의 가속도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 AT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2예요. 그럼 여기다가 3분의 5를 집어넣으시면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8이죠. 얘가 가속도겠네. 이해됐을까? 그 다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좌표를 저렇게 놓을 거래요. 하나가 T 4제곱 마이너스 6T의 세제곱 플러스 12T제곱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MT래요. 두 점의 위치에 대한 식인 거야. 그럼 이런 거는 보통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위치를 X로 쓰잖아. 그럼 얘는 P에 대한 위치식이니까 XP의 T, 얘는 XQ의 T 라고 놓는 것도 괜찮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몇 번 있다? 3번 있다. 그럼 속도가 읽는 대로 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대.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을 어떻게 구할 건데? 미분할 거 아니야. 그럼 VP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18t제곱 플러스 24t, 얘가 속도식이고 요 놈의 속도식은 얘일 거 아니야, m. 그 다음 얘랑 같아지는 이니까 얘가 m이 되는, 이때 t 값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 있다는 얘기야.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이 3차 방정식 풀란 얘기 아니에요? 그지? 자, 그래서 나는 이 3차 방정식이 3개의 근을 가질 때니까 문제가 이제 싹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네. 아, 4t 세제곱 마이너스 18t제곱 플러스 24t가 m이 되는 그 t값이 3개 있어. 아, 근이 3개야. 근이 3개가 되는 m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부등식, 저번 시간에 했던 방정식으로 풀어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그리자. 그랬더니 미분을 하시면 12t제곱 36t 24 0 되는 거. 그럼 1이랑 2네. 그치? t값이 1이랑 2야. 아,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 우상향하는 3차 함수. 극대가 1, 극소가 2.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t마 1, t마 2 되는 거 보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격자를 그려주시고요. 근데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 1 집어넣는 게 제일 편하고 2 집어넣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m이 요 사이에 있어야지 교점이 3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극대값과 극소값만 구하시면 되죠. 그럼 1을 집어넣어주시면 얼마예요? 4 빼기 18 더하기 24니까 10이고요. 2 집어넣어주시면 얼마죠? 32 빼기 72 더하기 96이죠. 그럼 마이너스 40, 56인가요? 뭐가 이상하다. 계산 잘못했나? 2 집어넣으면 8, 4, 8에 32. 4 곱하기 18이니까 72 맞고 2 집어넣으면 48. 그러면 얼마야? 80 빼기 70이니까 8이네. 그럼 8과 10 사이. 8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면 돼요. 그럼 얘가 이때 교점이 3개가 나오겠네. 이해되셨나요? 그냥 방정식 푼 거야?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원점을 출발한 후 속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이거 무슨 그래프예요? 무슨 그래프인지 찾고 보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푸시면 안 돼. 어떤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야. 그지? 아, 그래프를 확대를 좀 하고 싶은데 잠깐만. 됐지. 자, 기억. 2초와 5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어요.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 속도가 0이 된다고. 그럼 2초일 때랑 5초일 때 속도 0이 되나요? 네, 이거 속도 그래프잖아요. 기억은 참이네요. 니은 2초부터 점 P의 위치는 원점이다. 자, 이거를 봐봐. 얘들아,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수직선으로 움직인다고 쳐봐. 내가 이 그래프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볼게. 얘 지금 속도가 양수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가. 계속 가. 그러다가 2초일 때 무슨 일이 생겨? 2초일 때 속도가 0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일이 생긴다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갈까? 반대로 가겠지. 반대로 쭉 이동을 하다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빨라지다가 이때 속도가 뭐가 돼? 일정하게 가다가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죠. 왜?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럼 어찌됐건 이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5초가 됐을 때 다시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이겠네. 운동 이해되니? 그럼 기억. 디귿. 3초부터 4, 니은 해야 되는구나. 미안해. 2초에서 점 P의 위치. 2초일 때 얘 이만큼 간 거잖아. 오른쪽으로. 위치가 원점이야? 아니죠. 이동했죠. 갔다 돌아와야 원점이지. 가기만 했잖아 지금. 2초 동안. 이해되지? 니은은 탈락. 디귿. 3초부터 4초 사이에는 가속도가 0이다. 3초부터 4초까지는 속도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가속도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란 얘기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봐도 될까?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가속도가 된다고. 함수를 미분하면 걔는 도함수가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 그치? 이 함수는 속도지.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지. 가속도가 0이란 얘기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0일 거야 라고 보셔도 되지. 헷갈리기 시작하지 지금. 그냥 쉽게 생각해. 쉽게 생각해봐.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가속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상식으로도 풀 수는 있다. 좀 슬퍼지는 것 같은데 나. 답은 뭐냐? 내가 뭐라 그랬냐? 니은 틀렸다 그랬고, 기억 맞고 디귿 맞고. 그럼 기억 디귿이 답이네요. 그죠? 자, 이 문제 매우 악독하고 매우 괴로운 문제예요. 처음에. 이게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문제 이해를 못해. 졸라 슬프게. 문제 이해를 못해요. 잘 봐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크림이 아니라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수지가 지상 4m 높이에 있는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초당 1.5m/s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가로등부터 수지의 그림자의 끝까지 길이를 가로등부터 수지의 그림자 수지의 그림자의 끝 이해되고 있니? 보고 있니? 그까지의 길이를 L 이만큼을 L로 잡겠대. 수지의 그림자의 길이를 X 여기를 X로 잡겠대. 그리고 나서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까? 1번 수지가 출발 후 T초 동안 걸은 거리.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걸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얼마의 속도로 움직여? 초당 1.5m씩 움직인대. 그럼 1초에 1.5, 2초에는 1.5 곱하기 2. T초 후에는 1.5 곱하기 T가 되겠지. 얘가 뭐야? 수지의 이동 거리인 거네. 이해됐지? 어렵지 않지? 이거는 1번은 끝. 니은 2번. T초 후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로등이고 빛은 항상 직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수지 머리까지 쪽 잘랐을 때 이만큼이 뭐냐면 닮음인 거거든.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맞겠네. 이렇게 할게. 두 삼각형은 닮음인 거야. 그러면 1.6 대 4는 뭔 거야? X 대 L인 거지. 이해됐니? 1.6 대 4는 X 대 L인 거죠. 닮음 이용한 거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4X는 1.6L이고요. 그리고 나서 L이 뭐냐면 얘 더하기 얘거든. 약분을 좀 먼저 할까? X는 0.4 곱하기 L인데 L이 X 더하기 1.5T야. 그럼 0.4X 더하기 얘랑 곱하면 얼마야? 0.6이네. 그러면 넘어가시면은 0.6
x는 0.6t니까 x는 t다가 되네. 이해됐니? 그냥 비례식 가지고 푼 거야. x는 t다가 돼요. 그럼 x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다. 끝. 자, 그 다음 3번. 가로등 바로 밑에서 수지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시오. 이거 이해돼? 뭘 구하래? 수지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 자, 우리 속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속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이제는 위치를 미분해야 돼요. 시간분의 거리는 맞는데, 근데 그거는 평균 속도,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우던 이제 속도고, 이제 우리는 속도는 어떻게? 위치를 미분한다고. 그러면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하고 싶어 얘들아. A의 속도를 구하고 싶고 B의 속도를 구하고 싶어? A의 위치와 B의 위치를 미분하면 되잖아. 그림자 끝이 뭔지는 뭐 알지만 사실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잘 안 그려져도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그림자 끝의 위치를 미분하면 돼요. 그럼 그림자 끝의 위치는 얼만데? 그림자 끝의 위치가 얼마야? t초 후 얘 위치가 얼마야? 2.5t잖아요. 그럼 얘를 위치가 2.5t니까 얘를 미분하시면 그림자 끝의 속도가 되는 거야. 2.5. 이해돼? 자, 그 다음 4번. 수지가 걸어갈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자, 뭘 구하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야, 속도가 내가 뭐라 그랬어? 속도를 뭐라고 했니? 속도라는 건 위치의 변화율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위치를 구해서 미분하면 대입하면 위치의 변화율이 나온다고. 내가 모시기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하라 그랬어? 모시기에 대한 식을 세운 다음에 미분하고 대입하라 그랬지. 이해되니? 그러면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면 그림자의 길이에 대한 식을 세워야겠죠. 걔가 누구예요? t. 그래서 걔를 미분하고 대입하는데 미분하면 얼마예요? 1. 대입할 게 없네요. 그렇죠? 그럼 그냥 1이 답인 거야. 1이 위치의 변화율인 거예요. 그래서 4번 답은 얼마다? 1이다. 이해됐니? 야, 어려운 얘기 아니고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그리고 속도라는 거는 결국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거든. 가속도라는 건 뭘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치의 변화율이나 속도의 변화율을 구할 때 위치랑 속도를 미분하고 대입한단 말이야. 그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며. 그러니까 위치라는 게 지울게 이거. 정리하면 이거라고. 이거밖에 없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데 속도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냐면 위치의 변화율이거든.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의 변화율이거든. 그럼 우리가 위치의 변화율을 구하려면 위치를 미분해요. 속도의 변화율을 구하려면 속도를 미분한다고. 그러면 길이의 변화율이나 부피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얘네들에 대한 식을 미분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대입하면 끝이라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 파트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이해됐지?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가 어려운 거면 미분계수랑 순간 변화율 쪽이 정리가 덜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문제는 조금 이따 한번 풀어보시고